여러분, 요즘 개헌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에 개헌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절차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거 축구에서 시간 끌기 하는 침대 축구처럼 하다가 마는 침대 개헌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는 왜 지금 개헌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가능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의 헌정체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앙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경험해 왔습니다. 상권 분립이 흔들리고 정치가 적대적 진영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국민 통합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앞에 놓인 진짜 문제들, 예를 들어 극심한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 그리고 AI 인한 고용구조 변화 같은 거대한 변화들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헌은 단순히 조항 먹게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맡겨왔습니다. 선거 때 뽑아줬으니 그 뒤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점차 정치에서 소외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소수 정치 엘리트의 협상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애침이 커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의 핵심 과제의 하나는 시민사회 안의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재앙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더 자율적이고 유연한 분권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정당 정치의 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개헌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여러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달성해야 할 제1의 목표입니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정치권만의 협상으로 밀실에서 서로 이 정도면 우리한테 손해 안 보겠다는 계산으로 만드는 개헌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개헌 논의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개헌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처럼
내란 프레임,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개혁 프레임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젠 끊어야 합니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대화와 협치로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개항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구도의 폐해를 넘어 분권과 협치, 상생과 세트를 만들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합의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발언권의 부활, 국민이 스스로 법과 개헌을 제안하는 권리,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양원제 도입, 한쪽은 지역대표, 다른 한쪽은 비례정북대표 등으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 지방분권의 실질화,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체계, 책임종리제 강화, 대통령이 일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국회와 내각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 이런 논의들은 이미 사회에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을 권력투쟁의 종속병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독립변수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 요구는 정치권이 따라가야 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저는 단계적이고 최소주의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1단계 지방선거 이전, 국민개헌 발언권, 지방자치 실질화 등 이미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높은 사안을 먼저 개헌, 2단계 총선 이전,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등 모색, 기본권 조항 정비, 이후에는 연성헌법 체제를 도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개헌 논의를 계속 열어둘 수 있습니다. 개헌을 한 번의 빅번이 아니라 국가 운영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헌만 하느라 다른 정책이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과 민생, 과거 청산과 미래 개혁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적폐 문제를 다루고 다른 쪽에서는 개헌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집권 초에는 새 정책을 펼치느라고 바쁘고 기껏 말에는 대선 주자들 때문에 개선이 어렵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개헌은 집권 초에 다른 정책들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국민 참여형 개헌을 하려면 좋은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온 오프라인 공연장 개설, 무작위로 추천된 시민들이 수기하는
시민의회 모델, 언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헌법 개정 과정 자체가 이미 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 발언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를 희석시키는 반지성적인 실용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 바꾸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원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가치와 규범, 사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공공정신, 자발적 교사체를 통한 능동적 참여,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 형성, 질서의식과 존법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촛불 집회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동시에 확장하고 둘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것,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이중적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헌은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도구입니다. 국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참여민주주의로 나라를 살리자. 이 말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장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신 여러분, 이 논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